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재밌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저는 신경과 의사인 이동국입니다. 지금 경력은 한 40년 정도 되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인데, 하나는 뇌졸중, 우리 중풍이라, 옛날 중풍이라, 풍이라 하고 바람이라 하기도 했는 뇌졸중과, 또 하나는 치매. 이 노인들이, 정형과에서는 저는 평생 노인 환자를 봤습니다만 주로 60, 70, 80, 100살 연세 많은 분들 봤는데, 쉽게 말하면 노년 내과죠. 노년 정형과는 노년병을 보는 과인데, 노인들을 제가 수십 년 보다 보니까 제일 겁내하고 무서워하는 병이 두 가지 있어요. 정형과 영역에서는 하나는 뇌졸중이고 하나는 치매입니다. 이 병은 정말 무서운 병이고, 인간이라면 누군지 피하고 싶은 병인데, 예를 들어 암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요즘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암이라는 거는 그래도 서서히 준비라도 되지만은, 이거 뇌졸중 이런 거는 순식간에 사람이 밤새 안녕히, 밤새 어제까지 멀쩡한 사람이 한 방에 훅 날아가 버린 병이에요. 얼마나 유언이고 나발이고 무슨 얘기도 못하고 사람이 죽어버리든지, 안 그러면 반신 불구가 됐든지, 이런 무서운 병이고, 거기 반 치매는 서서히 되는 병이니까, 하나는 극과 극이에요. 뇌졸중과 치매. 이 과연 어떤 연관이 있을까? 서로 중복되는 것도 있고 서로 다른 점도 있는데, 뇌졸중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뇌졸중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은, 보통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또 구토를 한다든지 의식이 나빠진다든지 또 한쪽이 마비가 온다든지 감각이 이상해진다든지, 모든 건 갑자기예요. 갑자기 안면 마비가 왔다, 갑자기 물건이 두 개로 보인다, 이와 같이 뭐든지 갑자기 후닥닥 생기는 병이 혈관병. 핏줄은 갑자기 막히지, 핏줄이 서서히 막히는 것보다 갑자기 우리 심장마비 봐요. 갑자기 확 막혀서 가슴 확 부여잡고는 쓰러지잖아요. 그런 경우같이 갑자기 오는 그런 상태가 뇌졸중이에요. 거기만 치매는 서서히 머릿속이 지우개, 서서히 이제 망각이 돼 가는 거예요.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밥을 먹고 나서 먹은지 모르고, 사람이 우리 우스갯소리 까마귀 고기 먹었냐, 까마귀 자꾸 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서서히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어갖고 내가 가진 많은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졌던 수많은 정보가 서서히 없어지는 경우예요. 그래서 최근 걸 특히 모르죠. 요즘 거를 아는데, 옛날에 수십 년 전에 거를 아는데 최근 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먹었는지, 아침에 누구를 만났는지, 아침에 식사를 했다면 무슨 식사를 했는지, 나중에 가물가물 하다 보면 나중에 결국은 식구들은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이건 최고의 순간 되면은 아들인지 딸인지 며느리인지 사위인지 몰라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최후의 그런 순간인데, 이런 건 치매예요, 치매. 그래서 뇌졸중과 치매는 과연 무슨 관계가 있지요. 뇌졸중이 자꾸 오고 심해지면 결국 치매가 따라온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전쟁이 자꾸 나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이 저 전쟁이 자꾸 나면은 결국은 나라가 황폐화 돼 가는 경우예요. 전쟁이, 폭탄이 쾅쾅 떨어지는 게 뇌졸중이에요. 폭탄이 떨어져서 도시 하나가 날아간다, 이 도시도 날아가 저 도시도 날아간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는 황폐화 되어버리죠. 그게 치매예요, 치매. 그 뇌졸중과 치매는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연관이 많이 있죠. 그러면 뇌졸중을, 치매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뇌졸중을 최대한 줄이자. 그게 치료의 목적이겠죠. 뇌졸중을 줄여야, 폭격을 덜 맞아야 도시가 온전할 것이고, 도시가 온전해야 기능을 할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전쟁같이 폭탄이 터져서 여기저기 도시가 망가지면 결국은 황폐화 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폭탄이 터져서 망가지는 게 뇌졸중이고, 도시가 황폐화 돼 버린 상태가 치매예요. 그러면은 폭탄을 최대한 적게 맞도록 하면은 도시가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뇌 기능이 유지될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뇌졸중은 일단 먼저 보면은, 뇌졸중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노인들이, 노인병원 가면은 수많은 분들이 누워서 고생하고 있죠.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마비가 돼서 말을 못하고, 한쪽이 마비가 되고, 못 걷고, 심한 사람 의식이 나빠지고,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 이런 무서운 병인데, 뇌졸중은 갑자기 생깁니다. 갑자기
모든 걸 갑자기 쏟아 놓으세요. 갑자기 생기는 그런 병이죠.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뇌출혈과 뇌경색 두 가지가 있겠죠. 뇌출혈과 뇌경색이 있으니까 그래 뇌경색이 거의 대부분이죠. 뇌경색이 거의 대부분이고 뇌출혈은 일부 10 내지 20% 정도 되니까 잘 모르면 막혔다 생각하면 돼요. 막힌 게 뇌경색이고 터진 게 뇌출혈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뇌졸중이 적게 오도록 하면은 치매도 적게 올 것이다 얘기를 했죠. 그럼 뇌졸중이 오는 원인이 뭐냐? 제일 흔한 것이 이제 보통 고혈압, 무슨 당뇨병, 콜레스테롤이 높다, 고지혈증이 있죠. 그 다음에 비만, 운동 부족, 심장병 이런 것이 이제 보통 있는 사람들이 뇌졸중이 있는 집안에서 뇌졸중이 많이 와요. 치매도 마찬가지예요. 치매도 그 집안에 치매는 보통 10명씩 하면 1명 정도가 가족력이 있다고 하는데 보통 보면 장수한 집안 장수하고 일찍 돌아가시는 집안에서 일찍 돌아가시고 그렇죠. 그게 우리가 어째 부모 몸을 다 담는 거니까. 그래서 뇌졸중을 최대한 줄이면은 치매도 적을 것이다. 그럼 뇌졸중의 원인이 뭐냐? 많은 원인이 뇌졸중은 젊은 사람은 드물어요. 나이 든 사람이 많이 오니까 나이라든지 가족력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없잖아요. 그 대신에 이런 혈압이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콜레스테롤 또 운동 부족, 심장병 이런 건 약을 쓰잖아요. 약을 쓰면은 이 위험성이 뇌졸중 위험성이 줄어든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 때문에 환자들이 내가 지금 혈압이 있다 해도 아무 증상이 없는데 왜 약을 먹어? 당뇨병 아무 증상이 없는데 왜 약을 먹어? 예, 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런 것이 서서히 쌓여서 요즘은 이제 과거에는 성인병이라고 했죠. 성인병을 했으니까 성인병이라는 어감이 좋지 않다. 그래서 요즘은 생활 습관병이라고 하죠. 생활 습관이 모여서 결국은 이렇게 무서운 병이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바꾸면은 그러면 병이 적게 오죠. 그 때문에 요즘 와서 뭐 맨발 걷기를 한다, 운동을 한다,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위험인자가 뇌졸중이나 치매 오는 위험인자가 있다고 하면 그걸 줄이면은 위험성이 뇌졸중이나 치매 위험성이 줄어들 것이냐 줄어듭니다. 그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의사들이 연구를 해서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 때문에 뇌졸중은 최대한 적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혈압을 치료하라, 당뇨를 치료하라,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낮추라, 살이 뚱뚱한 사람 살을 좀 빼거라, 또 운동이 적은 사람, 심지어는 저 비행기 안에서 뇌졸중이 와요.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에 갇혀서 장기간 뉴욕까지 가려면 15시간 타야 되니까 뭐 안 그러면 남미를 가려면 비행기에 30시간 타야 되니까 그런 과정에 움직이지 않고 닫힌 공간에 확 있다가 갑자기 뇌졸중이 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런 위험인자를 최대한 줄여보자. 나이나 가족력 어쩌고 할 수 없지만 우리 고칠 수 있는 건 최대한 고쳐보자. 그 때문에 증상이 혈압이 아무 증상이 없고 당뇨도 아무 증상이 없고 해도 치료를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이걸 줄이면은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이런 같은 병을 줄이면은 이런 우리가 제일 피하고 싶은 뇌졸중과 치매 같은 이런 무서운 병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내가 지금 아무 증상 없고 멀쩡한데 왜 약을 먹고 해야 되느냐? 운동을 왜 해야 되느냐? 아니 우리가 살면서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살고 싶고 인간이 욕망 아니에요. 그런데 뭐 일찍 내 마음대로 살다 죽겠지 한 사람 병원에 올 필요가 없겠죠. 오늘은 아이템이 두 가지니까 뇌졸중과 치매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은 중간에라도 질문하세요. 제가 강의를 하다가도 질문이 들으면 질문에 답을 해드릴 테니까 그동안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뇌졸중은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 약물 치료를 하죠. 그 피가 터져서 안 그러면 동맥류가 터져서 큰 문제 생기면 그때는 수술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술할 사람은 많이 적습니다. 수술은 신경외과에 살죠.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수술실에 들어가서 이건 동맥류를
싸매든지 안 그러면 뭐 암에 패킹을 하든지 그래 할 것이고 뇌출혈이 크면은 뇌를 열어서 압을 낮춰 줘야 되겠죠. 아니면 머리가 아프고 토하고 의식이 나빠지니까 그렇게 하니까 뇌졸중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이고, 이 뇌졸중은 특히 저같이 신경의사는 평생을 뇌졸중 환자를 보면은 갑자기 밤새 안녕해요. 어제 밤까지 잘 주무시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말이 안 돼. 어지러워. 걸음이 비틀거려. 아니면은 뭐 한쪽이 감각이 없어. 몸이 한쪽 팔이 안 움직여. 한쪽 다리가 안 움직여. 한쪽 마비가 돼. 이런 문제가 오면은 요즘 와서 뭐 바로 응급실로 오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것이 뇌졸중에 대한 얘기고,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봐서 뇌졸중 제가 경험상에서 한 60대 전후되면 뇌졸중이 많아요.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는 그 다음 나이가 들어서는 치매가 많아요. 뇌졸중을 많이 겪은 사람은 치매가 많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치매에 대해 얘기해 보면은 우리가 보통 치매라고 하면은 제일 흔한 게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알츠하이머 병. 서서히 뇌가 안에 나쁜 단백질이 쌓여서 그것이 뇌 신경 기능망을 컴퓨터로 치면 바이러스가 먹어서 컴퓨터 잘 안 돌아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럼 컴퓨터가 안 돌아가면 우리가 작업도 못 하고 뭐 프린트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망가지는 것이. 이것이 제가 사람들을 보면은 아주 심한 경우는 진짜 아들도 모르고 딸도 모르고 하지만 가벼운 경우 그걸 이제 생활을 다 하는데 뭔가 깜빡깜빡거린다. 그렇지만 뭐 자기 생활도 하고 다 해요. 이런 것을 보통 MCI, 미니멀 코티컬 임페어먼트라고 하니까 이건 경도 인지 장애, 이런 경우가 이제 평소 생활을 다 하는데 깜빡깜빡한 사람들, 보통 건망증보다 좀 심하지요. 건망증은 뭐 바쁘다 보면 사람이 약속 잊어버린다 이럴 수 있지만은 경도 인지 장애는 남들이 볼 때는 조금 저 사람이 조금 뭘 자꾸 까먹는 것 같아요. 생활을 평소에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뇌졸중은 서서히 몸에서 머리에서 자꾸 지우개가 내가 가진 수많은 정보를 자꾸 지우는 거예요. 그 때문에 사람들이 뇌졸중 치매가 오면은 우리 엄마나 아버지가 옛날에 우리 겉모습 우리 엄마 아버지인데 모양을 보면은 우리 엄마 아버지인데 안에 들은 컨텐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도 안녕하세요, 며느리 보고도 안녕하세요, 처음 봅니다 하는데 수십 년 보던 아들을 못 알아본다. 이거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다. 지우개가 자꾸 지워 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지우개 뺏어버리냐, 지우개가 못 지우도록 만드냐. 그것이 이제 이 뇌졸중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평소에 몸에 조금 충격이 있어서 멍이 드는 사람 요즘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어제도 두 사람이 왔다 갔는데 팔에 멍이 든다, 조금만 충격이 가도 멍이다. 이런 사람은 위험성이 좀 더 있겠습니다. 이 멍이 든 이유가 뭐냐, 이것이 문제겠죠. 피부가 약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약물 때문에 오는 사람, 요즘 뭐 아스피린 쓴다, 혈전제를 쓴다, 이런 사람들이 원체 많으니까, 더구나 혈액순환제를 얼마나 많이 쓰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조금만 부딪혀도 멍이 들고, 옷이 쪼여도 멍이 드는 사람도 있어요. 옷이 입고 쪼이는 옷을 입고 나면은 그런 사람들은 뇌출혈 위험성이 높아지죠. 왜냐? 피가 이거 너무 연약한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가 얼마나 좀 묽어지겠죠. 뻑뻑한 피보다. 이러면 이런 분들은 혈액 종양내 가보는 게 좋습니다. 자꾸 멍이 들고 하면 혈액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혈관의 문제인지 혈액 자체의 문제인지, 혈관이 속에서 흐르는 피 속에서 흐르는 이 피가 이제 잘 부서진 사람도 있어요. 잘 부서지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몸에 자꾸 멍이 드는 사람이 오면 제일 먼저 묻는 것이 혹시나 항혈전제나 아스피린을 쓰고 있느냐 물어보고, 두 번째는 피부를 너무 문지렀나 물어보고, 혹시 스테로이드가 썼느냐,
스테로이드 같은 이런 거 쓰면 연고를 바른다든지 이런 거 쓰다 보면 피부가 약해져요. 그러면 작은 충격에 피부가 멍이 잘 들어요. 왜냐면 피부가 우리가 방석도 두꺼운 것이 있고 얇은 것이 있는데 두꺼운 거 앉으면 엉덩이 편하지만 방석이 얇은 거 앉으면 엉덩이 아파요. 그런 같이 이게 과연 피부의 문제인지 피부가 약해서 멍이 잘 드는 것인지 아니면 혈관 자체의 문제인지 세 번째 혈액 자체의 문제인지 이거를 이제 평가를 해보고 원인이 되면 원인을 없애야죠. 보통 보면은 혈전제를 쓰고 있는 사람 저는 심장 때문에 아스피린을 먹고 있어요. 아니면 저는 뇌경색 때문에 무슨 항혈전제를 먹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피가 잘 터집니다. 잘 터져요. 그러면 약을 좀 줄이든지 장 중단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럼 자꾸 피가 터지면 이것도 이제 특히 요즘 계절에 여름철 같으면 반팔 입고 다니는데 이게 이제 뭐 피가 터지면 이게 옷 입고 옷을 여름철에 긴팔 입어야 돼요. 참 남들 보기도 부쭉쭉하게 피가 멍이 들고 하면 진짜 곤란합니다. 그래서 약을 좀 줄이고 보고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피멍이 잘 드는 사람은 첫째 피부 자체의 문제냐 원인이 뭐든 간에 두 번째 혈관이 잘 터지는 혈관이 있어요. 딱딱한 혈관 같으면 애기들 같으면 골절이 돼도 빨리 아물지만 어른은 뼈가 부러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물이 오른 나뭇가지를 꺾을 때 그때 하고 마른 나뭇가지를 꺾을 때하고 다르겠죠. 마른 나뭇가지는 꺾어지면 물이 오른 나무 같으면 휘청휘청거리겠죠. 그런 차이 같이 피부 자체의 문제인지 또 혈관의 문제인지 아니면 혈액 자체가 응고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원인을 찾아보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꾸 멍이 든 사람은 출혈될 가능성이 남보다 더 높죠. 왜냐면 피부에 터질 정도 같으면 머리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꾸 멍이 든 사람은 한 번은 일단 혈액종양내과 있으면 좋은데 혈액종양내과 없는 그런 같으면은 일단 내과에 가서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자꾸 멍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원인을 찾아볼 겁니다. 혹시 약을 먹고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피부 연고를 바르는 게 있나요? 아니면 스테로이드를 먹고 있는 게 있나요? 아스피린을 먹고 있는 게 있나요? 이런 혈전제를 먹고 있는 게 있나요? 물어볼 겁니다. 그걸 보고 만약 그런 원인이 있다면 원인을 줄이면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신재활 우리나라에서 요새 정신재활에 대해서 요즘 전에보다는 많이 지금 개선이 됐죠. 이런 쪽으로 법적 제도적으로도 지금은 요즘 오늘도 제가 노인 장기 요양 소견서를 썼는데 그런 거 쓰면은 그걸 갖고 가서 이제 정부에서 인정이 되면은 뭐 도움이 더 나오고 도와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신재활 이런 쪽으로는 보통은 요즘은 정신건강의학과 이쪽에서 관리를 합니다. 정신재활. 물론 신인과에서도 뇌 기능을 깨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에보다는 옛날보다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노인 복지에 대한 대책은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어갖고 뭐 집에 와서 가사를 도운다 아니면은 같이 뭐 산책을 하다 도와준다 아니면은 무슨 병원에 올 때 동행을 해준다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입원과 재입원을 반복하면은 장애인이 되나 이건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정신재활은 보통 정신과 선생님들이 보통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이 담당합니다. 또 어떤 분이 59세 되는 분인데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뭐 다 특별한 원인은 없는 것 같다. 술은 맥주 뭐 가끔 마시고 한데 지금 치매는 피할 수 없이 누구에는 never 그럴 수는 없습니다. 뇌경색이 있다고 다 치매 올 것 같으면은 전 국민이 다 치매 될 거예요. 65세 이상 되면. 그런 건 아니고 뇌경색도 잘 관리를 해서 위험 인자를 줄이고 약 잘 쓰면서 하면은 수많은 뇌경색 환자 중에 일부가 치매가 되는 거죠. 무조건. 아까 말씀드렸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폭탄 한 방 쳐서 전쟁이 끝나는 건 아니고 폭탄이 또 터지고 뭐 북한에서 폭탄을 제공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터지더라고. 자꾸 터지고 하면은 자꾸 여기저기 자꾸 망가지겠죠. 그러면 결국 치매가 오는 거예요. 폭탄 한 발 탁 떨어졌다고 갑자기 치매가 오느냐.
그건 알겠죠. 지금 전쟁을 하면 폭탄 한 발과 전쟁하는 나라가 있어요. 폭탄을 수만 발을 쏘고 할 건데 그렇게 하면 자꾸 여기 망가지면 되지. 한번 뇌경색이 왔다고 치매가 바로 그래 생각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제 환자 오늘도 뇌경색 환자 수도 없이 왔다 갔는데 그런 분들 자기 혼자 잘 와서 약 잘 쓰고 평소에 건강 생활 습관 조절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제 경험상은 지금 뇌경색 한번 왔다고 치매랑 바로 연관 지원을 걸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은 짧아요. 40년밖에 안 돼요. 40년 동안 보니까 뭐 수만 명 이상을 봤는데도 그런 경우는 그런 뇌경색 한번 왔다고 치매가 왔다 올 거다 그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단 그 전에 주의를 해야죠. 뇌영양제라고 처방약이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치매 예방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두 가지 기능이 있는 바인데 하나는 일반적으로 치매라고 진단이 붙으면 쓰는 약이 있고 그거는 어떤 검사를 해서 치매로 진단이 붙어서 쓰는 약이 있고 그거 없이 뇌기능 개선제 그런 약이 뭐 글루타민, 글루타틴, 기넥신 뭐 수많은 약이 있습니다. 그런 약이 대한민국에서 허가가 되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아니죠. 다 외국에 있는 데이터를 보고 해놨는데 제 경험상에서는 환자들이 그런 약 뇌기능 개선제, 뇌영양제랑 먹고 나면 머리가 맑아진다. 또 눈이 좀 총기가 좀 난다. 그런 경우는 흔하게 봅니다. 그 때문에 또 환자도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뇌에 좋은 약을 먹고 있다. 무슨 좋은 생각을 하면 뭐 안심도 될 것 같고 뭔가 자기 케어받는 느낌도 있을 것이고 또 신경도 쓰지요. 내가 뇌영양제를 먹고 있으니까 음식도 조심하고 생활 습관도 좀 바꾸고 술도 뭐 엄청 먹던 것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되는 가운데 나온 효과겠지만은 일단 제 경험상에서는 뇌경색을 쓰면 환자들이 머리가 맑아진다. 또 보호자들이 볼 때 눈이 바짝바짝거리는 어떤 느낌이 있다. 그런 경우는 우리 흔하게 봅니다. 그 효과라고 생각해요. 머리가 브레인 포그 같이 머리에 꽉 끼었던 것이 좀 맑아지는 기분이 든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머리가 현대인이 머리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하루 종일 이 전쟁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치매 예방에서는 치매에 쓰는 약은 따로 있어요. 일반적 뇌영양제하고 달라요. 그거는 치매 검사를 해서 치매라고 판단이 되어가 쓰는 약은 검사 후에 쓰는 약, 그 약하고 일반적으로 뇌영양제라고 하는 건 다릅니다. 그러니까 치매라고 진단받는 건 이건 아주 문제가 휴전선 넘어가는 것이고 뇌영양제는 휴전선가 넘어가기 전이에요. 그래서 치매라고 진단이 붙으면 치매에 쓰는 약하고 뇌영양제하고 다르다. 단 둘 다 써봐도 효과는 있다고 판정이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팔리는 거예요. 약이. 만약 효과가 없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약을 못 씁니다. 효과를 안 내주겠지 나라에서. 또 뇌출혈이 미세혈관이 터져서 나오고 있는 경우가 있죠. 조금씩 나오면은 이걸 이제 경고두통이라고 하죠. 머리가 혈관이 한꺼번에 팍 터질 수도 있지만 찔끔 세면은 머리가 아프다가 토하다가 목도 뻐근하다가 좀 나았다가 콱 터지면은 순식간에 가버리고 조금씩 터질 수 있죠. 그리고 사진 찍어보면은 머리 사진 찍어보면은 뇌혈관이 뭐 조금 더 터졌다 그런 MRI는 엄청 봅니다. 그건 증상이 없이 지낸 사람도 있고 거기 자꾸 찔끔 새서 예를 동맥류에서 조금 혈관이 새서 찔끔 그럴 때면 머리가 아파요. 그 때문에 의학적으로 워닝을 익히지. 경고사격. 휴전선이 북한군이 나타난다. 미리 탕탕탕 쏴서 오지 마라. 경고하죠. 왕창 넘어오면 이제 전쟁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고사격 같이 혈관이 동맥류고 찔끔 셀 때는 머리가 아프고 토하고 하다가 잠깐 멎었다가 또 혈압이 높고 쾅 하면은 머리가 왕창 아프면서 의식이 확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터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3도 요즘 대한민국에 오메가3 안 먹는 사람이 그 없죠. 저를 포함해서 다 건강에 도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메가3도 뭐 종류가 엄청 많고 또 이것도 뭐 의사 처방이 있으면은 뭐 약값도 3분의 1이죠. 의사가 요 피검사 같은 거 보고 나서 당신은
동맥경화증 좀 있으니까 오메가3를 먹으세요. 처방을 내주면 약값이 3분의 1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니까. 뭐 그런 사람들 병원 약 다 먹고, 아는 사람, 똑똑한 사람은 인터넷 보고 뭐 직구해서 먹든지 그래 먹고 있는 것이고, 저는 먹는 게 도움 된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뇌동맥류가 생기는 원인, 자가면역질환보다는 뇌동맥류는 혈관이, 우리가 집으로 치면 집에 아파트에 물이 셀 수도 있고, 어떤 꺽쇠, 이런 배관이 그쭉 있으면 괜찮은데, 배관이 꺾어서 연결해놨는데 이런 데가 잘 약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자꾸 혈압이 높아지고 하면 요 배관이 약한 부분이 부풀어 오른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물이 새든지, 배관이 직선으로 보다는 꺾어진, 기역자로 꺾어졌다, 니은자로 꺾어졌다, 그 꺾어진 부분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고기가 이제 혈관이 부풀어 오르고, 그러니까 동맥류겠죠. 그래서 선천적으로 동맥류가 있는 사람도 있고, 있어도 동맥류는 혈관 꽈리라, 꽈리. 그런데 그것이 작으면은 그냥 모르고 넘어갑니다. 모르고 넘어가요. 뭐 2mm 이렇게 그냥 경과 봅시다. 아마 그런 경우 천질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었는데, 80년대 이런데 알 수가 없었잖아요. 저희들이 처음 이제 신경의사가 될 80년 중반 같으면은 몰랐지만, 그때는 CT가 그때 처음 나왔죠. 80년 중반에. 그렇지만 지금 MRI를 우리나라 같으면 시장 가다가도 뭐 찍고 한 이런 세상 같으면은 전에 모르는 거 쫙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 알아서 식자우화이죠. 알고 고민이 생기는 거라. 내 머릿속에 2mm짜리 쌀을 만드는 동맥류가 있는데 터지는 거 아닌가 걱정하는데, 그런 걱정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대부분 큰 문제 없이 지내고, 그것이 이제 문제는 쌀알이 콩알만해지, 콩알망이 땅콩알만해지면 골치 아프고 수술해야 돼요. 그래서 그 때문에 찍어보고, 또 경과를 뭐 1년, 2년째 한 번 더 찍어보고, 전하고 증상 변화가 없이 그대로 갑니다 하면 제일 행복한 상황이고, 만약 거기에 대해서 아이고 자꾸 사이즈가 커지네요,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 때문에 동맥류가 생기는 것은 제일 흔한 원인은 보통 혈관이 약한 부분이 잘 생긴다. 혈관이 약한 부분은 꺾어지는 부분이다. 우리가 갈림길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보통 흔한 원인이 혈압이 제일 많지요. 혈압이 있으면은 압력이, 교통도 직전이 편해요, 우회전이 편해요. 직전은 가면 되지만 우회전, 좌회전 이렇게 하면은 그 교통이 막힌다고. 요새 또 파란불 오면은 무조건 서야 되고 교통이 정체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머리에 있으면 잘 약한 부분이고, 혈압이 교통이 콱 막히면은 열받는 같이 잘 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맥류는 그렇습니다. 정신장애인은 어떤 존중 말씀하시고, 정신질환 얘기를 자꾸 저한테 물으시는데, 저는 사실 신경의사입니다. 신경과하고 정신과는 달라요. 신경과는 주로 두통, 어지럼 이런 걸, 제가 지은 책 같은 이런 거, 두통, 안면 이런 걸 제가 지어서 이 책을 제가 썼는데 이런 쪽이고, 정신건강과학과에서 정신질환자를 보고 있으니까, 옛날 정신과라고 했는데 어감이 안 좋다고 지금은 정신건강과학으로 바꾸었어요. 그런 데서 이제 어떤 목소리를 내고 또 학교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하죠. 지금은 모든 학교의 기능이 좀 마비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파업 중이네요. 그래서 일단은 다시 돌아가서 치매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런 병원에서 이런저런 검사를 해서 치매라고 진단을 받으면은 참 우울증에 빠집니다. 내가 그렇게 이런 병을 피하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해 왔는데 왜 나 80대에서 갑자기 이런 문제 생겼냐. 내가 아직도 뭐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열심히 살았고 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는데 왜 치매가 왔냐. 뭐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뇌 안에 자꾸 나쁜 물질이 쌓여서, 우리가 이렇잖아요. 자동차도 기계도 오래 쓰면 그럼 낡아지잖아요. 뭐 세기가 아닌 것 같이 이것도 결국 그런 현상이에요.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스트레스 뇌졸중이 올 때
뒷목을 다 쓰러지는데 맞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이건 보통 영화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보통은 뇌출혈 가운데 특히 동맥류가 터져가 오는 두통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두통 가운데 넘버 1, 2, 3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뭐 저는 남자니까 애를 안 낳아봤습니다만 산통하고 애기 놓을 때 그 고통과 머리 터질 때 혈관이 터질 때 고통은 뭐 느껴본 사람들은 비슷하다고 하던데 전에 제 선배 외과 의사가 한 분이 동맥이 터진 경우인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망치가고 누가 내 머리를 때리는 것 같지 아프더라.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당장 머리에 부여잡고 쓰러지고 하죠. 물론 드라마적으로는 그걸 극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가만 앉아서 머리 아파요 이래가 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쓰러지고 하지만은 머리 실제로 아프면은 그 선배도 엄청난 훌륭한 외과 의사인데 그 수술하고 지금 뭐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머리가 망치가 머리를 때리면 어떻겠어요? 가만히 앉아가 망치고 때려라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으려고 한대. 그렇게 머리가 아프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머리를 싸매겠죠. 그리고 드라마에서 또 그걸 잘 표현을 했습니다. 경도 인지장애는 보통 40대, 50대 많습니다. 40대도 좋은 진단들이 많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 있습니다. 이거는. 왜? 이것이 뭐 쉽게 말하면 예고편이 있으면 결국은 좀 있으면 선전하고 본영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도 인지장애라는 것은 뭐 간단히 생각하면은 저 친구는 잘 까먹어. 그래도 뭐 직장 다니고 생활하는데 저 친구 약속해놓으면 안 돼. 자꾸 까먹었어. 뭐 그런 경우예요. 자꾸 까먹어요. 까먹는 그런 경우니까 이런 경우는 자기 까먹고 주변에서 뭐 저 사람 조금 건망증이 있는 것 같다 얘기 들으면은 보통 뇌기능 개선제를 쓰고 그 다음에 본인이 조절할 수 있는 어떤 혈압, 당뇨, 생활 습관, 매일 술을 먹는다 좀 줄여라, 담배를 피운다 줄여라 이런 얘기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또 알츠하이머 치매를 이어진 경우가 보통 일반 없는 사람보다는 거의 예고편 같은 본영화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죠. 그 다음에 또 2.5mm짜리 동맥류가 있다. 생활 습관 속에 제일 조심해야 될 건 혈압이에요. 혈압. 프레셔가 압력이 많이 가면 결국은 혈관이 약한 부분이 더 잘 터질 거 아니에요. 혈관이 터지는 거 어제도 저는 시골에서 전원주택에 왔다 갔다 하는데 혈관이 어제 밤에 수돗물을 가물어서 정원의 장미에 물을 주는데 터지는 부분은 혈관이 꺾어지는 부분이 잘 터져요. 가운데 툭 터지는 경우 적어요. 그래서 제일 2.5mm 같으면 큰 경우에 우리 쌀을 알만한 그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아무 증상도 없고 우연히 뭘 사진 찍었는데 동맥류가 있네 이렇게 환자 고민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경우입니다. 아무 증상은 없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할 거는 보통은 체중을 좀 줄여라. 체중하고 혈압하고 바로 연관되잖아요. 마른 사람은 뚱뚱한 사람이 혈압이 훨씬 많이 높아요. 뚱보다 혈압이 많이 높다고요. 북한에 뚱뚱한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 혈압 높지. 그래서 혈압을 줄이고 체중을 조금 줄이고 좀 운동해야죠. 요새 맨발 걷기도 하고 활동을 해야죠. 그렇다고 무슨 생활에서 이건 반드시 하면 죽고 이건 반드시 하면 사느냐 그런 건 없지만은 정기적으로 이제 한 1년에 2년 정도 만에 한번 사진 찍어보는 게 맞아요. 사진 찍어보면은 크기가 그대로 가면은 그대로 쭉 살다 가는 것이고 만약 크기가 쌀알만 한데 이 콩알만 해졌어 더 커졌네 이러면 문제가 그때는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수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어느 한 병원을 정해놓고 여기 쌀알만 좁쌀만 한 거지 쌀알만 해지는지 그다음 좀 더 콩알만 해지는지 이걸 경과를 봐야 돼요.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동맥류가 혈관 꽈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터질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는 뭐 걱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 보통 사람하고 다르죠. 쉽게 말하면 지뢰가 있는 거지. 지뢰가 한 개 있는 거하고 두 개 있는 세 개 있는 거하고 다르겠죠. 지뢰밭에 들어가면 죽을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런 거 경우가 같이 그 요즘 건강검진에서 이렇게 돼서 제가 진료받아 오는 사람이 MRI 들고 오는 사람이 왕왕 있습니다.
나는 지금 아무 증상이 없는데 어떻게 동맥류가 나왔다고. 그러면 일단 지금은 당장은 조치할 건 없습니다. 그 대부분 혈압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 혈압을 조절하세요. 체중 조금 줄이세요. 너무 작고 매운 거 조금 적게 하세요. 작고 매운 거 하고 봐도 특히 소금기가 혈압하고 바로 연관되니까 조금 줄이세요. 근데 참 음식이 어떻게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양념 맛으로 갈비도 먹고 하는데 음식이 간을 빼면은 양념을 빼면 진짜 맛이 없어요. 먹을 게 없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뇌졸중 재발 비율은 위험 인자에 따라 다르겠죠. 위험 인자가 생활 습관을 개선 안 하고 그대로 살면 위험이 더 높겠죠. 그러면 뇌졸중의 재발 위험은 예를 들어 재발 위험이 한 개 있는 사람하고 두 개 있는 사람하고 세 개 있는 사람하고 위험이 더 높겠죠. 혈압밖에 없는 사람보다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는 사람이 더 높을 것이고 그거다가 뚱뚱한 사람이 더 높을 것이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이 더 높을 것이고 심장병이 있는 사람이 더 높을 것이고 자꾸 위험성 인자는 어떤 폭탄을 한 개 싣고 다니는 사람하고 두 개씩, 세 개, 네 개, 다섯 개 싣고 다니는 사람은 어느 게 더 위험하겠어요? 폭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위험하겠죠. 그 때문에 단순한 비율로서 당신은 현재 뇌경색이 왔으니까 10년 뒤에는 몇 프로 올 겁니다. 그런 건 저는 믿을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통계적인 이유이지. 아니, 의학이라는 것은 제일 문제는 자기가 당하면 자기는 100%예요. 남들이 아무리 행복해도 자기가 불행하면 불행한 거예요. 그 때문에 그 생각을 하고 위험인자가 하나인 사람, 위험인자라고 하는 것은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비만, 흡연, 음주, 또 심장병 이런 여러 가지 뇌졸중을 일으키는 위험인자가 많은 사람이 재발할 확률이 더 높다. 그거는 다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폭탄을 한 개 들고 사느냐, 두 개 들고 사느냐, 나 폭탄이 5개다. 이거 터질 확률이 더 높죠.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체중과 혈압 줄이기 좋습니다. 운동하기 좋습니다. 검진 아주 이거는 현대를 사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이 우리 시스템이 지금 이번 파업 때문에 다 망가져 버렸지만 이런 건강 검진하고 시스템은 한국이 참 잘 돼 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이제 뭐 나라 정책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미국에 제가 간 대학병원 진료 받으려고 이틀 사흘 걸려오더라고 사람들이. 미국은 땅덩이 넓으니까. 오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 차를 몰고 와요. 차를 몰고 10시간씩 15시간 몰고 오더라고. 어떤 사람 비행기 타고 오고. 참 고생한다. 한국은 길거리마다 병원이고 길거리마다 전문이고 길거리마다 MRI 찍을 수 있는데 미국은 왜 이랬나. 물론 뭐 수십 년 전이지만 지금도 한국까지 이렇게 시스템 잘 돼 있는 데 없어요. 언제든지 전문의를 만날 수 있고 의사라고 다 똑같은 의사는 아니지요. 일반적으로 의과대학 6년 졸업하면 보통 의사 면허증을 받지만은 그 후에 5년에서 한 10년 더 공부를 더 해야 이제 당당한 전문 의사로 활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과대학 6년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 5년 더하기 또 군의관 3년 더하기 펠로 3년 2년 3년 하면 그 기간을 거친 사람하고 그 일반적으로 금방 졸업한 사람하고 그 게임이 안 되죠. 그 저는 참 신기한 게 한의사들은 무조건 한의사 되면은 뭐 한방 전문의라고 하던데 모르겠어요. 한방 전문의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의사들은 일단은 6년 졸업하고 했는 의사하고 6년 졸업하고 인터넷 에이전트 하면 5년 그거다가 또 군의관 3년 또 펠로 2, 3년 했는 사람과 경험이 같을 수는 없겠죠. 어떤 우리가 빵집을 가도 명장 있잖아요. 명인 무슨 서울의 유명한 음식의 요리의 명인하고 그 동네 뭐 아무 식당하고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명인이라 붙은 사람은 다 그만한 커리어를 쌓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똑같죠. 뭐 명인한테 보나 의사 금방 졸업한 사람이나 진료비가 똑같으니까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가 돌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겠죠. 다이아몬드하고 무슨 옆에 있는 뭐 옥하고 같이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 자체는
건강보험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문자가 들어옵니다. 검진 받으세요. 하지 마세요. 뭐, 이 검진을 받으라 얘기 자꾸 들어오니까 그때 되거든. 꼭 같이 체크를 해보세요. 자기가 돈 내고 자기 하는 거예요. 남이 해주는 건 아니고 무슨 뭐 사정을 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그래 여기서 하나 또 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치매라고 진단을 받으면 대부분 알츠하이머가 한 반 됩니다. 그 다음에 혈관성 치매가 한 20%, 20, 30%. 혈관성 치매라고 하는 것이 뇌졸중과 바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졸중을 잘 관리해야 혈관성 치매가 덜 온다. 고 생각하면 될 것이고. 사람들이 치매라고 진단을 붙는 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치료 가능한 치매인지 아닌지 그게 먼저 구분이 돼.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 이런 병은 약물 쓰면서 관리할 수밖에 없지만 예를 들어 치료 가능한 치매, 예를 들어 우울증 이것도 치매가 돼요. 사람이 멍하고 꼭 바보 같아요. 항상 우울하고 말수도 적고 그리고 이 사람은 치매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울증이었어. 우울증 약을 쓰고 나서 좋아졌단 말이에요. 치매 낫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짜 치매라고 해요. 가짜 치매. 슈도 디멘치아. 이런 걸 걸러내는 게 제일 의사한테 해야 될 일이에요. 치매 본 사람들은. 두 번째는 수두증. 머릿속에 물이 고였다. 물이 고였으면 이 물을 싹 돌려가 빼주면 머리가 맑아져요. 정상으로 좋아져요. 그래 MRI, CT를 찍는 이유가 결국 이런 걸 찾기 위해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수두증. 이런 경우 치료 가능한 치매. 그 다음에 난청. 귀가 안 들려서 사람이 바보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귀가 안 들려서. 안 들리니까 말 못하고, 안 들리니까 정보가 없고, 그 점점 사람 바보같이 보이죠. 이 사람 문제는 안 들려서 말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냐? 몰라. 정보가 없으니까. 뭐 이승만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박정희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면 치매 점수가 팍팍 마이너스 1점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수두증 치료하면 좋아져요. 난청, 그리고 귀, 그럼 보청기를 하든지, 무슨, 뭐 귀에 대해 청력을 올리면 사람이 뇌 기능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빈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잘 챙겨 먹고, 약은 먹고, 특히 아스피린 같은 거 먹고, 계속 대변으로 피가 좀 나왔다. 섞여 나갔다. 빈혈이 왔다. 빈혈이 있는 사람은 기력이 없어요. 푹 처져요. 무기력해요. 사람 창백해요. 이런 사람은 수혈하고 나면 저기 눈이 바짝바짝해져요. 그 때문에 병원에 피검사를 합니다. 혹시나 이런 문제가 있나 없나 보기 위해서. 그건 뭐 지금 오늘 같은 거 해놓으면 내일 되면 바로 결과가 나오죠. 빈혈. 그 다음에 약물 중독. 이게 진짜 많아요. 저도 약을 처방하는 의사지만 약을 노인들이 너무 많이 먹어요. 더구나 이걸 확인 안 하면은 오늘 또 제가 만난 환자 중 한 사람이 4군데 병을 들렀다 받더라고. 오늘 오전 9시부터 나와서 내과 갔다가 이비인후과 갔다가 안과 갔다가 통증과 갔다가 신경과를 왔더라고. 그리고 간 데만 약을 다 받아왔어. 약이 많죠. 제가 쓸 게 없어요. 쓸 게 없어요. 이런 사람들, 특히 연세 많은 분들은 눈도 침침한데 약을, 속도 안 좋은데 약을 엄청 많이 먹어요. 그래서 약을 저는 오면 정리합니다. 꼭 필요한 약 외에는 약 딜리트. 약물 때문에 사람이 의리할 수 있어요. 안정제를 쓴다 이런 거 하다 보면 사람이 의리해질 수 있으니까 약을 정리하고 나면은 식사도 더 하게 되고, 약을 안 먹으면 식사를 잘 못 하거든요. 그럼 점점 더 자꾸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약을 확 정리하고 나면 사람이 정신이 맑아진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 때문에 항상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뇌졸중, 뇌출혈이 있어도 사람이 멍해질 수 있는데, 뇌출혈을 뭐 수술하든지 아니면 약물로 말리고 나면 기분이 나아지죠. 파킨슨병. 파킨슨병이 있어도 한 반 이상, 반 정도 치매하고 따라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치매를 진단 붙이기 전에는 이런 치매라는 나쁘게 낙인이죠. 스티그마, 낙인이죠. 당신은 치매를 하는 순간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와요. 물론 도움도, 나라에서 도움되는 것도 있지만, 그 때문에 치매는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진단 붙이기 전에 치료 가능한 치매가 있는 것 아니냐. 치료 가능한 문제를 제외시키고 나면 그 사람은 치매가 아닌 거예요. 우울증을 치료한다. 빈혈을 치료한다. 수두증을 치료를 해서 물기를 따로 빼주면, 머리에 물이 차이는 걸 빼주면 좋아진단 말이에요. 약물이 너무 많은 것 때문에 약물을 정리를 해서 사람이
이게 뇌기능이 돌아오면 그건 치매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치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치료 가능한 치매냐, 치료 가능한 치매냐, 치료가 이런 후닥닥 안 될 경우냐. 알츠하이머 병, 이런 병은 평생 서서히 망가지지만은, 뇌가 망가지지만은, 이런 약을 쓰면은 진행되는 속도를 좀 더디게 해준다. 그 정도까지는 돼요. 그런데 지금 선진국일수록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니까 그 따라서 올라가는 병이 바로 치매예요. 그 때문에 이쪽으로 어마어마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전 세계에서 제일 문제가 수명이 늘어나면 생기는 그런 병인데, 인구는 자꾸 노령화되는데 치매 환자 자꾸 늘어나면 국가적으로 큰 낭비예요. 낭비가 되니까 뭐 젊은 사람이 옛날에는 뭐 세금 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 병 먹여서 살 수 있으면, 지금은 뭐 죽자고 노력해도 뭐 자꾸 젊은 사람은 줄고 저를 포함한 노인 자꾸 늘어나니까 세금 부담은 자꾸 젊은 세대는 더 가게 되죠. 그러니까 노노 갈등도 갈등도 자꾸 생기고 하겠죠. 아니,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데 그 세금을 자기한테 안 쓰고 엉뚱한 쓴다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 때문에 일단은 이쪽으로는 어마어마한 연구가 되고 있으니까 아마 치매 쪽으로는 점점 더 좋은 약이 개발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저는 환자가 오면은 일단은 까먹어요, 돌아서 잊어버리고 이런 얘기 하면은 제일 먼저 이 사람이 치료가 가능한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먼저 확인합니다. 그 때문에 피검사도 해보고 머리 사진도 찍어보고 해서, 당신은 이런 문제를 봐서는 이런 빈혈도 없고 수두증도 없고 또 무슨 약물도 그런 게 없고, 그런 거 봐서는 당신은 알츠하이머 병 쪽으로 생각이 된다. 그래 약을 쓰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요약을 할 테니까 일단 뇌졸중과 치매는 연관이 깊다. 그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치료의 첫 번째 단계다. 뇌졸중을 줄이면은 치매도 줄어든다. 이런 내용이니까 고려하시고 건강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은 환절기가 돼서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엄청 심한데 노인들이 감기 환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고려하겠습니다. 오늘은 뇌졸중과 치매의 연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뇌졸중 이야기 또 치매 얘기 좀 했습니다. 연관이 있다. 뇌졸중을 줄이면 치매는 줄 수 있다.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